저는 결혼 5년 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우를 데려와 집에 들어서니 벌써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죠. 감기에 걸린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콧물을 훌쩍이며 제 품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 지우의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약 봉지를 들여다보며 혀를 차고 계시더군요. 또 약이야? 약만 먹이면 뭐하니? 이렇게 잔병치레하면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옛날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 요즘 엄마들은 다 이래. 병원만 믿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던데. 괜찮지 않을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신경질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애 몸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민호 키울 때는 이런 일 없었어.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아이가 이렇게 자주 아프겠니?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말대꾸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이 지우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라도 챈 듯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그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표정만 더 굳어졌을 뿐이었죠.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지우만 가끔 기침을 하는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거든요. 저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불편한 동거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죠. 형광등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로 눈을 감았어요.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이 공허하게 울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때로는 더 낯선 사람보다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여전했어요. 아침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조용한 식사 시간이 이어졌죠.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거든요. 지우는 자기 방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니. 설거지는 왜 이렇게 밀어놨니? 아침 그릇이 아직도 그대로 있네. 손님이라도 오면 부끄럽겠다. 그 순간 참았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와서 지우 돌보고 모든 걸 바로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같으면 죄송해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시어머니는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대답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나도 예전엔 일하면서 애 키웠어. 그래도 집안일은 기본이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목이 메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우 방에서 블록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말수가 더 줄었어요. 인사도 간단하게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거든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엄마, 수진이도 힘들어하니까 너는 끼어들지 마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저녁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어머니, 우리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저도 서툴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하지만 그 고개짓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화해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건지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게 눌렸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언제쯤 진짜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어색함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우는 아직 밥을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거든요. 어머니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암이 의심된대.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민호야? 지난주에 받으신 종합검진에서 췌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네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믿기 어려웠어요. 늘 그렇게 강인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가 병이라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하시고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심한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내일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자고 하시던데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지우만 혼자 깊이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 새벽, 갑자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쓰러지셨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시더군요. 어머니, 제가 소리쳤어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죠.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어요. 119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손이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가요. 괜찮을 거예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시어머니의 약한 숨소리에만 집중했죠. 평소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분인데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이실 줄 몰랐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남편은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손톱을 뜯어댔거든요. 아이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계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병원 의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한다. 끝까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동안 서먹했던 것도, 갈등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순간에 진짜 의미를 갖는구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매일 회사 일을 마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죠. 간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머니, 물 좀 드실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입맛이 없으신 모양이었거든요. 미음이라도 조금만. 제가 다시 권했어요. 괜찮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직접 미음을 끓여와서 조금씩 떠먹여 드렸거든요. 어머니, 밥 조금만 드셔보세요. 뜨겁게 데웠어요. 고맙다, 수진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말을. 3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죠. 간병은 정말 힘들었어요. 약 시간 맞춰서 챙겨드리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살펴드리고, 회사에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엄마, 내가 좀 도울게. 남편이 주말엔 교대로 와줬지만 평일엔 거의 제 몫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 지우도 함께 병문안을 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빨리 나와야 우리 같이 놀아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지우. 할머니가 많이 아팠구나. 응.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매일매일 와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거든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 까다로웠어. 미안하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손을 붙잡고 버티는 존재라는 것을.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 지우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엔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거든요. 놀라운 건 우리 사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죠. 수진아, 저녁 뭐 할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거든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해. 같이 하자. 그렇게 함께 부엌에 서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이거 이렇게 하면 맛있어. 시어머니가 감자를 썰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저는 항상 이렇게만 했는데. 봐봐.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써야 골고루 익어. 예전 같으면 잔소리로 들렸을 말이 이제는 진짜 가르침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해볼게요. 그래, 잘한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남편도 변화를 느꼈는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내가 설거지할게.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어머, 민호가 설거지를? 시어머니가 놀라셨죠. 수진이도 힘든데 제가 도와야죠. 예전 같으면 남자가 무슨 설거지냐고 하셨을 텐데 이번엔 다르셨어요. 그래, 잘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 저 그리고 지우가 함께요. 할머니, 이거 사요.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왔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좋아하는 거면 사자.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어머니,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손자한테는 할머니가 이래야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예전엔 이런 시간들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너희가 잘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러게. 어머니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스며 있었어요. 이런 평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혹시 시어머니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가끔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찾은 우리만의 평화였으니까요. 평온한 일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거든요. 보통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시는데 이상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지러워서.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어머니, 병원 갈까요? 아냐, 괜찮다.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점심때가 되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못 드시고 계속 누워 계셨죠.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럼 병원 가자. 무리하지 말고. 오후 3시쯤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모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거든요. 어머니, 제가 소리쳤어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죠.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여보, 빨리. 남편이 지우를 안고 뛰어왔어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더라고요. 의식도 흐릿하셨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저예요, 수진이에요. 눈을 겨우 뜨시더니 제 손을 약하게 쥐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남편이 물었어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계셔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 침대 곁에 앉았어요. 각종 기계들이 삐삐거리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어머니, 저희 다 여기 있어요. 민호도 곧 올 거고, 지우도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얼마 후 남편이 지우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죠. 할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입술을 움직이려고 하셨어요. 그동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미안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미안해요.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찾으셨어요. 고마웠어. 어머니, 아직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저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켰어요. 지우가 할머니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요. 그것이 시어머니가 들으신 마지막 말이었을 거예요. 새벽 4시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온하게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갈등, 그리고 마지막 몇 달의 소중한 시간들.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3일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들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죠.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 사랑도 많이 하시고, 조문객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처음 겪는 죽음에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집에 와? 계속 물어봤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와 다른 곳에 계셔.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장례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이 그대로 있는데도 뭔가 공허했거든요. 여보, 이거 뭐지? 남편이 시어머니 침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봉에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가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수진아.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너를 며느리로만 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었고, 그게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이제야 알겠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며 계속 흐느꼈어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늘 고마웠다. 내가 아팠을 때 가장 많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너였으니까. 밤새 간병해주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그런 너의 마음을 몰랐던 내가 부끄럽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거든요. 민호를 잘 챙겨줘서 고맙고 우리 지우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더욱 고맙다. 지우가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지우도 제 옆에 와서 편지를 보고 있었어요.
글은 못 읽어도 할머니가 쓰신 거라는 건 알 수 있었나 봐요.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살아주면 좋겠다. 내가 딸을 못 둬서 늘 아쉬웠는데 너를 만나서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여기셨다니. 그런 마음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없어도 너는 내 마음속 가장 큰 자랑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써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를 딸처럼 사랑한 영숙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지우도 함께 울었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지우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편지가 생각났어요. 갈등으로 시작된 우리 관계가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 한 장의 편지가 우리를 다시 따뜻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해해가며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가족이 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갈등이 당연했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뒤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법이에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같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어요. 그 마음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된 진실이 있어요.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곁을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 같은 선물이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